안녕하세요. 2027학년 수능 특강 15강이고요. 3번 지문입니다. 요거는 수학의 본질이야, 본질. 본질에 대한 지문인데, 이제 개별적인 객체가 아닌 집합의 특성에 대한 추상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수학은 개별적인 객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연결돼서 수학이라는 그 수학 중에서도 하나의 공식이 나오잖아. 그지? 뭐 방정식이라던가 뭐 사칙 연산이라던가, 그지? 어쨌든 사칙 연산도 방정식에 들어가서 이제 사칙 연산을 중간중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 객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의 특성에 대한 추상화, 여기 집합의 특성을 이용해서 수학을 푼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래서 특정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특정한 공식을 하나를 발견을 했어. 그렇지? 이제 AX랑 Y라는 공식을 하나를 발견을 했으면 이러한 비슷한 공식으로 정의가 된 게 또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XY 플러스 XY 이런 식으로. 그지? X 플러스 Y라는 공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요렇게 비슷한 공식을 또 발견을 하잖아. 아, 그러면 얘는 이 두 번째 나온 이 B라는 공식은 A와 연관된 거구나.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그룹이구나.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할 때는 항상 특정한 공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이 좀 공통점이 있어야 돼. 공통점을 찾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모여서 뭐 집합이다. 뭐 요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봅시다. 됐죠? 자, 내용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영어 문장이 있고요. 우리 내용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머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 학교 수학 교육 과정은요. 표준 학교, 일반적인 학교의 수학 교육 과정은 전적으로 추상화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수학이 추상화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수학이 그냥 교육 과목이란 뜻이야. 교육 과정에 있는 수업 과목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학이 추상화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수학자는 특정한 객체를 연구하지만, 특정한 객체, 특정한 대상을 연구하지만, 대개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그 전체를 동시에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X를 연구하고 Y를 연구를 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X하고 Y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걸 한 번에 연구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랑 Y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같이 나중에는 한 번에 모아서 연구한다. 그래서 이거는 객체가 아닌 집합으로 연구한다가 핵심이 될 겁니다. 집합으로 연구한다. 자, 그래서 요 2번의 문장은 이렇게 집합으로 연구한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 객체라는 게 좀 헷갈리시면 개별적인 뭐 객체가 아닌, 그지? 그래서 집합으로 연구를 한다. 자, 이는 각 객체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대신 객체의 전체 집합에 대해 한 번씩만 특성을 입증하면 되므로 막대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뭐 i가 나온다 그러면 3 더하기 4가 뭐 i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그지? 이런 공식을 하나만 발견을 하면 3 더하기 4는 몇일까?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x랑 y를 더해서 xy가 나온다. 아, 이건 곱하기군요. 어쨌든 x랑 y를 곱하면 xy가 나온다. 그러면 3 곱하기 4도 아,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 하나만 발견을 하면 이렇게 쓰이는 비슷한 형태의 뭐는 식 같은 거, 식이죠, 식. 공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만 발견을 해도, 이렇게 하나만 발견을 해도 x, y, z 곱하기 h, i, g는 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해결이 가능한 거죠.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만 특성을 입증하면 막대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수학입니다. 됐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대신 객체의 전체 집합,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체적인 특성을 입증만 하면 막대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신에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대신 요게 나온다. 자,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방식이, 그러니까 집합으로 연구하는 방식 있죠? 집합으로 연구하는 방식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객체들까지 포함하여 집합에 속한 모든 객체가 특정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정 속성을 뭐 한다는 것? 지닌다는 것은 공유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생긴 식이 지금 한 100개 정도 있단 말이죠. 그지?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좀 발견을 해냈어. 근데 요거랑 비슷한 공식이 100개가 있단 말이야. 그지?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의 식들 모두 자, 요러한 공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요거는 이제 이미 입증된 공식이므로 요 100개 식도 당연히 이 공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설명을 하면 참 쉬운데 이게 학교 시험으로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지문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설명을 해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쉬워.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똑같은 얘기야. 사실 요것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학교 시험에선 중요한 거는 뭐냐? 요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지. 요런 어떤 것을 보장을 하느냐. 보장하는 게 뭐야? 모든 객체가 특정 속성을 지닌다, 공유한다는 걸 보장한다. 요거를 이 단어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거든. 됐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렇게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드린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그냥 어휘 잘 외우시고요. 내용만 잘 기억하십시오. 되죠? 내용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알고 계시면 어떤 형태로 문장이 나오든 원문 그대로 나오든 아니면 좀 달라져서 변형돼서 나오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흔히 어떤 중요한 객체가 특정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수학자는 대신에 그 객체가 이미 이 속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곱하기 3, 4, 5는 요런 식을 구할 때 이게 답인 이유는요. 이러한 공식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거는 요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식 또한 이런 A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얘네는 둘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집합입니다.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내용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내용은 이해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어휘만 공부하십시오. 어휘. 이렇게. 그래서 이 속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동일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집합에 뭐가요? 특정 개체가 어떤 중요한 개체가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정도로. 요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유사하게 추론을 하는데, 즉 모든 과일에는 씨앗이 있고 사과는 과일이므로 그렇다면 사과에는 씨앗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약간 명제랑 좀 비슷하죠. 이제 수학이 보통 명제잖아, 그치?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중에 참이 아닌 것들도 있긴 해. 참이 아닌 것들도 있긴 한데 참이냐 아니냐 논하는 건 너무 이 글에서 너무 멀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요 하나 정도의 예시만 딱 들어주고 비슷한 다음 글을 읽고 위와 위에 속하는 이 글에 속하는 지문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 2, 3, 4, 5번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뭐 인간은 새끼를 낳는다. 모든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포유류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 이건 좀 응용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웬만하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수능 특강으로 막 피곤하게 문제를 내시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추상적 추론이 요렇게 되는 거야. 원래 추상적 추론이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끼를 낳는다.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포유류이다. 이게 사실 추상적 추론이야. 근데 이 기법이 수학에 쓰여요. x랑 y를 곱하면 xy가 나온다. 그러므로 3 곱하기 5는 15가 된다. 이런 것처럼. 그지?
이런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배웠지만 이제 요걸 글로 나타내면 요렇다 이거지. 그지? 근데 일상적 글이 아니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숫자로 나타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좀 이해가 좀 달라 보이는데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요런 게 비슷합니다. 요런 거. 이렇게 요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혹시나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제가 어려운 부분이 뭔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 위에 서머리 꼭 한번 보시고요. 또 요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